자, 위암이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위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암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위에 생기는 위세암, 흔히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는 그 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악성 종양이니 뭐 이런 틀인데요. 사실 위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양성 종양, 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늘 강의에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우리나라가 위암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유병률이라는 거는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겁니다. 발생률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위암 환자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즉 얼마나 많이 위암으로 진단이 되는지 이런 거고요. 유병률이라고 함은 지금 한 해에 위암으로 예전에 진단을 받거나 이번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망률은 뭐 그런 거고. 그렇다면 이런 위암의 위험 인자가 무엇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기 위암이 있고 진행성 위암이 있죠. 요거 서로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각각 치료하는지 이렇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위암은 위에 맨 첫 줄에 보면은 1위입니다. 1위 발생률 2016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나라 국가암 등록 통계 가장 최근에 완성된 통계가 2016년도거든요. 여기서 전체 위암이 1등입니다. 남자에서 이제 위암이 1위, 2위가 폐암, 3위가 전립선암이라면 여자에서는 위암의 발생률이 좀 떨어져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유방 갑상선 이쪽이 좀 많이 있고요. 대장암이 이제 원래는 위암보다 더 적게 있었는데 요즘은 대장암이 좀 치고 올라와서 위암이 대장암에 이은 4위, 여자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좀 실감나게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아까 말씀드린 국가암 등록 통계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인구에서 그 암으로 진단된 처음으로 발생한 사람들은 총 모든 암을 다 통틀어서 23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정도의 숫자라면 작은 도시 인구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1위가 역시 위암입니다. 남녀 통틀어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대장이죠. 대장암. 갑상선암이 원래는 굉장히 1위였습니다. 부동의 1위였는데 요즘 뭐 몇 년 전부터 갑상선암 수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치료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수로 보면 3만 명 되겠습니다. 1년에 3만 명. 네. 남녀로 따지면 남자가 2만 명, 여자가 1만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그 해마다 새로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총 유병자 수로인데 유병자가 뭐냐?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 그 암에 일단 노출이 돼서 치료를 받고 또는 지금 치료하고 있는 생존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7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국민 30명 중에 1명이 암과 한번 만나보신 분들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여기서 위는 갑상선에 비해서 2위 15.7%, 27만 명입니다. 작은 소도시 인구입니다. 이것이 위암과 한번 만난 적이 있으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27만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 190명당 1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암하고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76만 명. 거기서 위는 23%를 차지해서 18만 명. 여자는 97만 명인데 여기에 거의 한 10%에서 9만 2천 명 정도가 위암과 만난 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위암이 많은데요. 이런 위암이 왜 잘 생기느냐, 위암의 위험 인자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처음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짠 음식 하잖아요. 이런 식단의 문제입니다. 식단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짠 음식, 고염식, 그 다음에 질산형 화합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육, 불에 직접 구운 것들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훈제 언어 뭐 이런 것들, 연기의 그을림 이런 것들이 위암의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흡연, 우리가 담배를 피게 되면 그 담배 연기가 기도뿐만 아니라 식도를 통해서 위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 의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한 2~3배 정도의 위험 인자가 더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석면 먼지, 철가루, 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구병변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구병변이라는 건 뭐냐면 위암의 전 단계예요. 위암의 전 단계. 우리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거로 보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화생, 이형성증, 헬리코박터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병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만성 위축성 위염은 잘 알겠는데 장상피화생은 무슨 나라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형성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개체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사실 완전히 그 연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명백히 위암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가족성 선종 용종증이라는 어려운 유전적인 그런 질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는 거의 위암의 발생률이 7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은 위암을 앓고 있으신 분의 직계가족은 2~3배 정도의 위험 인자가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직계가족은 같은 식생활, 같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일단 식생활을 볼까요? 소금 섭취. 소금 자체가 암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소금에 있는 그 짠맛, 그 소금 성분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위 점막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만성적으로 일으키게 되면 거기서 그 병변에서 위암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고요. 특히 재밌는 거는 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짠맛은 별로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좀 짜게 먹어야 좀 음식이 좀 맛이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짠맛을 소금을 드시더라도 그런 짠맛 선호도가 높으신 분들이 3배 이상의 위암 발생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섭취인데, 비타민 A, B, C, E, 칼슘, 칼륨 이런 성분들은 위암을 좀 예방시켜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 식단이 섭취가 되지 않으면 이런 비타민 같은 것들이 결핍이 되면서 우리 위암을 발생해주는 이런 방어적인 물질들이 떨어지니까 위암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취식품, 우리가 예전부터 먹었던 농수산물 그 자체는 위험 요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조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에 직접 구운다든지 소금에 절인다든지 이런 조리 방법 때문에 2~3배 이상의 위암 발생률을 일으킨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전에 위암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50년대 이후부터 위암 발생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대 이후로는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연구 결과 냉장고가 잘 보급되면서 이러한 조리 방법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위암 발생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 2~3배 정도의 위험률을 보이고요. 위험 이제 전구 병변 요인은 이런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험, 장상피화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만성 위축성 위험인데 이 내시경 사진이고요. 왼쪽에 보면은 이게 위 점막인데 혈관들이 막 보이죠. 이 혈관 바로 위에는 점막이 있는데 점막들이 굉장히 얇아져서 셀로판지처럼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축성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원인은 염증 때문에 그런 거고 만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상피 화생인데 위에 점막 조직이 소장이나 대장의 상피처럼 변한다 해서 장상피 화생이에요. 이런 점막들 오돌도돌하고 한 것들 위에 정상적인 점막이 아니거든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런 점막이 보이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해서 내시경을 좀 자주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었던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점막들이 변하게 돼요. 이렇게 뭐 뻘겋게 된다든지 점막이 두꺼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도 만성적으로 있으면 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직 검사를 하고 헬리코박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네트리의 병이라고 해서 위 점막이 이렇게 막 보기 싫게 두껍게 변하는 병들, 이것도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 형성증이라고 하는 거는 위 점막에 있는 세포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모양을 생성한다 해서 이형성증입니다. 이런 것들의 하나의 또 일환인데 위선종이라고 해서 위에 이제 뭐 혹 같은 거죠. 혹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꼭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성 선종 용종증이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지 또 위내시경을 했는데도 이렇게 자갈밭처럼 막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위암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조직 검사도 하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위암의 발생 과정 궁금하시죠? 위암은요 위에 점막에서부터 발생하는 암입니다. 왼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점막인데 점막에 이제 암이 생기고 이게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죠. 위에도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위에 근육. 위 근육을 침범하면 진행성 위암이고요. 그 전까지 근육을 아직 침범을 하지 않고 점막 하층까지만 있으면은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점막에 국한된 조기 위암 이런 사진이고요.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좀 진행성 조기 위암이고요. 이건 아예 이제 그 위에 근육층까지 먹은 진행 위암 이런 식으로 그 진행성 위암으로 갈수록 더 못생겨지죠. 그래서 위암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암 진단은 내시경으로 합니다. 내시경으로 하고 조직 검사에서 위암입니다. 위암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진은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정확한 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40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2년에 한 번은 증상이 없더라도 위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있다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매년 하든지 뭐 6개월에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40세 이상 2년에 한 번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검사는 이제 위내시경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 CT, PET-CT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 하게 되겠네요. 위암의 내시경적 소견입니다. 위암의 이제 진행입니다.
이 사람은 위암을 진행받았는데 수술을 안 했어요. 외국 사람입니다. 처음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조기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 안 하고 계속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진행성 위암을 이렇게 간다는 거고,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조기에 발견을 해서 내시경으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이 방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위암에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리학적 소견에 의해서 확진을 하게 되고, 그 병기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진료실에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설명해드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나라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위암 치료 성적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위암을 제일 잘 치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전체 위암 5년 생존율이 76%입니다. 이거는 이제 3기, 4기 다 합쳐서요. 조기 위암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미국은 30%예요.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수술을 잘합니다. 만약에 조기 위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았다. 5년 생존율은 이건 거의 이제 완치라고 보는데요. 97%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999년부터 암 검진 사업 시작하면서 이런 조기 발견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성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위암이 우리가 이제 병기와 상관없이 76%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32%, 그 다음에 위암에서요. 일본도 위암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생존율이 가장 높습니다. 좀 그렇지만 보통 이제 환자가 많다 보니까 위암을 진단받고 나서 보통 한 37%가 한 달 이상 수술을 대기를 해요.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지 이러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위암을 진단받고, 그러니까 수술 전에 진단을 하는 거는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검사에서 조기 위암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술을 해보면 조기 위암이 아니라 이미 그때 진행성 위암인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암이 우리 위에서 막 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위암 수술 치료가 세계 1위고, 거기에 따라서 수술 치료법이 되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다른 병원에서 어느 병원이나 수술법도 똑같고요. 관리법도 똑같고, 항암 치료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리지 말고 꼭 우리 병원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암 세부 전문의가 있는 그런 병원이라면 안심하고 수술 받으셔도 되겠다. 꼭 그러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암의 진행 속도 볼까요? 1기에서 2기 수술 안 했을 때요. 1기에서 2기로 가는 게 34개월 걸립니다. 보통. 이건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또 치료 안 했어요. 2기에서 3기 가는데 19개월 평균. 치료 안 했어요. 3기에서 4기 가는데 2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암의 진행 속도는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암 환자 생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1기에서 위암 1기니까 난 그냥 치료 안 하고 식이요법으로 좀 몸 관리하면서 좀 볼래. 그러신 분들을 모아서 봤더니 평균 5년 생존입니다. 5년 뒤에 평균 돌아가셨어요. 위암이 진행이 돼서. 63개월을 사신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위암 2기. 2기니까 수술하기도 겁나고 좀
식이요법으로 어떻게 25개월 사십니다. 수술하시면 완치율 75%. 3기 13개월밖에 못 사세요. 수술하시면 그래도 45%는 완치가 돼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하시면. 위암 4기는 솔직히 좀 힘들지만 치료 시 1년 6개월 이상 생존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위암은. 그래서 초기 위암이라도 반드시 적절하고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모든 조기 위암을 다 내시경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그러한 것들에 국한해서 내시경으로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죠. 조기 내시경 치료는 이런 식으로 내시경으로 위 점막을 도려내서 암 부위를 절제하는 그런 게 되었고요. 위암의 수술은 이제 저희가 외과에서 하는 건데, 위를 잘라내고 암을 포함한 병변을 충분하게 잘라내고 그 주변에 암이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는 림프절들 이것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자른 소화관들을 재건해주는, 이어주는 이런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로봇 수술 이렇게 있고요. 우리 병원은 아직 로봇이 없어요. 근데 이제 로봇이 있는 병원에서 저도 수술을 해봤는데 내시경하고 복강경 수술하고 큰 그건 없습니다. 큰 메리트는 없어요. 다만 수술하는 숫자가 좀 편해요.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그리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복강경 수술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게 뭐 아직까지는 로봇을 해야만 되는 그런 적응증은 없습니다. 수술 시 절제 범위에 따라서 부분 절제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위전절제술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좀 바뀌어서 운위 절제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장 같은 경우에 암이 좀 퍼질 가능성이 있다 하면 비장 같은 것도 같이 합병 절제하는 그런 것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대한 검진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증상이 없더라도 아까 뭐라고 했죠?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증상이 있으면 매년 이전 증상 있을 때마다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짠 음식이라든지 훈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멀리 하시고 금연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행동 같은 거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검진 시 중요한 건데 이상이 발견되면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시고 그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미루면은 병을 엄청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백병원은 저하고 이우영 선생님하고 위암 세부 전문의 2명이 항상 같이 수술을 해요. 이런 병원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시행하고 이제 5월부터 이번 달부터 저희 외과에서 직접 저희가 위 내시경으로 봐드립니다. 경과 관찰하고요. 수술을 한 의사가 내시경을 하는 거하고 내과 의사가 그냥 내시경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이런 두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